여러분 시험은 다음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오전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시험 직후에 얘기하는 동안에 여러분 카메라 한번 켜볼래요? 한번 웹캠 켜는 동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시험은 1장에서 8장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사실은 물성전자공학에서 배웠던 내용, 그리고 양자역학적인 부분, 그래서 제가 조금 몇 가지 개념만 얘기하고 몇 가지 계산을 하긴 했었지만 자세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메인은 4장부터 8장 사이고, 그리고 8장은 아무래도 시험 임박에서 돼 있기 때문에 전자회로 연관지어서 그 다이오드 이퀘이션이라든가 그런 라이브이 커브라든가 이런 몇 가지 식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프리뷰, 리뷰에 나오는 문장, 그 문제 있죠? 이런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각 챕터마다 중요한 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식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치를 넣어서 계산하는 문제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예를 들면 반도체 혹시 공정을 현재는 이제 안 배우고 있을 텐데 나중에 공정 같은 거 배우면 실제 도핑을 어떻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맞는 식들을 여러분 중심으로 보고 그 식 중심으로 해서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산을 할 때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주피터나 파이썬이나 이런 매틀랩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써도 좋고 계산기를 써서 계산해도 좋습니다. 제가 수업 녹화 시간에 잠깐 보여줬던 numpy라든가 numpy라든가 그림 그리는 거는 이번에 넣지는 않습니다. 계산은 numpy 정도로 하면 그냥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계산은 계산기 혹은 어차피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주피터와 같은 파이썬의 계산 혹은 여러 매틀랩 이런 걸로 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을 하나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한 단계 거쳐서 계산하도록 해서 그냥 식 자체에 대입을 하지 않고 몇 개를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시험은 오픈북입니다. 오픈북이기 때문에 시험은 그 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적어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 식 찾다가 시간 다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어, 식에 나와 있는 기본 값들이 있습니다. 뭐 실리콘의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문제에서는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고 그 뒤에 보면 어펜딕스가 있습니다. 교재 어펜딕스가 있는데 그 어펜딕스를 참조해 보면 물리 상수와 그리고 반도체 재료에 대한 각종 값들이 있습니다. 각종 값들이 있는데 그 값을 보고 직접 찾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고사장에서 시험 볼 때는 그 시험지 자체에 그 값들을 보통 주어진 상태에서 계산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 이 교재에는 이 판에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3판이나 4판 상관없고 3판, 4판 동시에 그 어펜딕스에 나온 값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픈북의 그 중심 부분은 간단한 계산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어, 문제를 이해해서 이 식과 저 식을 붙여서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 필요한 물리 상수를 뒤에 어펜딕스를 찾아서 그걸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펜딕스를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수치 계산하는 식은 구글 폼으로 제가 링크를 보내줄 겁니다. 그 시험 직전에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럼 구글 폼으로 가게 되면 구글 설문조사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글 설문조사로 가면 거기에서 그 구글 설문지에서는 계산한 수치만 입력하게 됩니다. 계산한 수치만 입력해서 예를 들어서 어, 10.3이다. 그러면 10.3을 입력해서 그
그 수치만 돼 있는 계산 결과는 수치만 돼 있는 거를 거기 입력을 해서 하고 그 수치는 여러분 학번 뒷자리 두 자리와 같은 각자 다른 수치가 제시될 겁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수치가 제시가 되면 그 수치를 고려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각자 계산한 결과가 모두가 다 다른 수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 우리 그 교재에서는 1.12 일렉트론 볼트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여러분 학번이 끝이 3, 4로 끝났다. 그러면 1.34 일렉트론 볼트다. 그럼 계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구글 폼에서는 수지 아이고 1번, 2번, 3번 정도 문제가 있으면 거기 수치에 해당되는 거를 그 값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을 계산한 이후에 값을 씁니다. 값을 쓰고 여러분이 푸는 과정은 여러분 그 각자 A4 용지 있죠? 각자 A4 용지 이걸 여러분 물어봐야 되는데 각자 A4 용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쓰고 그거를 시험 직후에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구글 폼에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할 수 있는데 그 파일을 첨부해서 업로드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폼에 여러분 구글 폼은 학생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할 때 해보지 않았나요? 구글 폼에 설문지 하다 보면 그 숫자 입력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길게 그 자기 생각 같은 거를 쭉 길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1번 A 됐는데 이 값을 계산하라. 그러면 그 계산하라는 수치만 그쪽 입력하고 풀이 과정은 거기에 첨부 파일로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 건데 여러분 묻고 싶은 거는 이 A4 용지를 하는 게 일단 괜찮습니까, 여러분? 푸는데 여러분 이름 쓰고 A4 용지로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접근할 수 있는 용지가 A4 용지고 휴대폰으로 찍어서 앞뒤로 찍어서 보내는데 어, 좋은 방법은 그림을 이미지를 찍어서 PPT에 제출의 시간이 좀 걸려서 그에 대해 여유를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예. A4 용지를 다른 경우에 이제 일반 A4 용지가 아니라 직전에 제가 업로드한 거를 프린트해서 쓰도록 한 경우가 있던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A4 용지를 준비했다가 풀어서 그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태블릿은 괜찮죠. 예, 태블릿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찍든 뭐 바로 쓰든 태블릿 괜찮습니다. 어, 근데 저기 태블릿 A4 용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써놓은 거를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양식을 이렇게 위에 쓰고 제가 사인한 양식을 놓고 그거를 똑같이 프린트를 한 상태에서 그 위에 쓰는 거를 이제 어, 많이 권유를 하던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빈 A4 용지에 각자 쓰라는 거하고 제가 블랙보드에다가 자, 이 용지를 10장 프린트해서 그 위에다 쓰시오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나을까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각자 아무것도 안 쓰인. 예, 그럼 좋습니다. 보니까 프린터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시험 치기 전에 그 어, 종이를 넘어갈 때 이제 이렇게 A4 용지하고 이렇게 비춰주고 이렇게 가고 비춰주고 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럼 카메라에 찍고 있다가 다음 주 넘어가면 이렇게 비춰주고 이렇게 가고 오픈북이라 크게 상관없지 오픈북이랑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A4 용지 빈 A4 용지에서 그냥 시험 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내리고 보여주고 내리고 이렇게 합시다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확인할 필요는 없고 이 화면에서
계속 이렇게 직장을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는 이제 어느 행위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렇게 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픈북이라 큰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 푼 걸 보면 좀 아니까 문제마다 개별 첨부라기보다 이제 하나로 합쳐도 되고요. 왜냐하면 종이 자체가 음, 하나로 합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마다 어차피 찍으니까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로 합치는 거, 예, 하나로 합쳐가지고 번호를 확실히 쓰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수치를 맞추는 부분은 여러분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식을 이제 유도는 했는데 혹은 유도할 시간 책에 나온 그대로 나온 유도는 아마 제가 의미를 묻지 않겠습니까? 오픈북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책에 잘못됐는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달리 했던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 참고해 볼 포인트이죠. 그리고 음, 그리고 그 여러분 혹시 그 제가 이 파이썬으로 그림 그리는 이거는 안 내면 좋겠죠, 그죠?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죠? 예, 그 손으로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를 이렇게 점 찍어서 계산해서 대략 계산해서 대략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런 형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의미를 설명하는 거는 이제 손으로 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손으로 써서 이제 이것의 의미를 설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픈북이니까 이제 어, 구글링을 해서 그 찾아봐도 되고요. 그 어차피 그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1시간 15분 가운데 1시간 정도를 이제 계산한다 생각을 하고 15분 정도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 촬영해서 올리는데 한 15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10시 반에 또 시험이 있는 학생이 있다 그랬는데 10시 반에 시험이 있는 학생이 있었죠? 그렇지 않나요? 실험 시험. 실험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기로 해요? 대면 실습. 대면 실습이면 가는 겁니까, 지금? 그럼 실험 듣는 학생 한 몇 사람이 됩니까? 지금 여기서 대면이면 대면이면 학교에서 보는 건가요? 그러면 10시 바로 10시는 그럼 10분 만에 여러분 찍고 올리고 업로드 학교 안에서 그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시험을 1시간 볼까요? 1시간에 맞추도록 할까요? 시험이 좀 짧긴 한데 그러면 시험은 일단 15분으로 하고 한 15분 1시간 15분으로 하고 15분 만에 할 수 있도록 어, 10분 예, 10분 만에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시험 시간을 앞당기는 거 여러분 시험 시간 앞당기는 거 좋습니까? 8시 반부터 해서 9시까지 치는 걸로 10시까지 치는 걸로 할까요? 그 제출은 10시부터 10시 15분까지 하는 걸로 자, 여기를
그러면 혹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다 여러 다 사정이 있으니까 혹시 안 되는 사람. 여기서 잠깐만 이거 뭐 이것도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에 설문조사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설문 아니 설문이 잠깐만요. 이게 안 되네. 잠깐.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설문조사를 바로 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제가 따로 설문을 할게요. 그러면 시간을 좀 당겨서 뭐 8시 반이 어려우면 8시 45분 정도로 15분을 당긴다거나 그거를 제가 오늘 수업 마치고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요거를 수업 끝나고 나서 물을게요, 여러분. 물어서 예를 들면 59명이 다 되는데 한 명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한 명 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해서 어, 늦게 끝나도록 한다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러면 그냥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실명으로 여러분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를 뭐 얘기를 가능한데 뭐 15분 땡겨달라 이런 의견까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글 폼과 제가 왜 블랙보드를 안 했냐고 생각하냐면 지금 시험 기간에 혹시 지난번 퀴즈를 이제 내어서 보다 보니까 에러가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이 불명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를 했다가 또 물음표 나온 그런 옵션을 제가 좀 하면 애매하겠다 그래서 제가 구글 폼으로 해서 제출하면 그래도 제출 시간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치로 나온 것에 대한 그 수치가 맞나 안 맞나 궁금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수치가 맞나 안 맞나 궁금할 텐데 시험 딱 제출하면 한 30분 있다가 수치가 맞나 안 맞나 이메일이 자동 갈 겁니다. 자동 가서 풀어서 제출한 게 수치는 다 맞았다. 아니면 4개 중에 3개 맞았다. 그런 건 바로 갈 겁니다. 그래 바로 가게끔 제가 지금 계획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학번에 따라서 뒷자리 두 자리에 따라서 수치가 다 다른 값이 제시가 될 거다라는 것과 그리고 수치만 해서 맞나 안 맞나라는 부분을 반영하는 점수에 반영하는 것과 그리고 왜냐 오픈북이기 때문에 계산 틀림 어, 식을 제대로 찾아서 식을 정확히 하면 계산이 틀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파이썬을 쓰건 뭐 매틀럽을 쓰건 숫자가 틀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소수 셋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라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수치를 할 때는 이번에 수치 정확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은 책에 나온 거를 이제 잘 이해하는 거. 직접 이제 안 보고 유도하는 거는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기 어렵겠죠. 그죠? 안 보고 유도하든 암기식으로 유도하던 거는 그 전에 제가 잘 내던 방식이었는데 어느 정도 유도하고 계산하고 하던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쓸 수가 없어서 그 유도 과정에서 있었던 과정이나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읽어서 하든 아니면 이해한 경우에 바로 쓰건 그렇게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혹시 시험 치는 것에 대해서 어, 질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비대면 시험은 처음인데 이제 그 얘기를 일단은 많이 준비를 해서 맞습니다. 예, 구글 폼에 A4 용지의 내용과 그 내용을 손으로 쓴 설명이죠. 타이핑이 아니고 손으로 쓰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손으로 쓰도록 합시다. 쓰도록 하고 그리고 문제별 계산 결과 답은 거기에 이제 거기에 수치를 넣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면 제출 되었습니다라는 메일이 갈 거니까 이 제출된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 구글 폼을 제출할 때 여러분 구글의 학교 아이디 있죠, 여러분. korea.hkr로 구글에 로그인 할 수 있죠, 여러분. 구글 폼에 계산기를 쓸 때 단위는 함께 쓰지 않습니다. 단위를 쓰게 되면 단위를 쓰진 않습니다. 예. 시험 전에 관련 없는 문제로 예시 형식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관련 없는 문제로 하는 거는 화요일에 제가 원래 연습을 하기로 했었죠. 그죠? 어떤 질문도 받고 몇 가지 찍어서 문제 풀어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때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틀릴 경우 계산 과정에 대한 부분 점수가 들어갑니다. 답은 틀렸는데 예를 들어서 1.13인데 반올림 잘못해서 1.12로 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봐줄 생각이고요. 그 부분 점수를 제가 정확히 지시를 반올림 해라 이런 게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1.12, 1.13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도저히 못 봐주겠다. 네, 그거는 봐줄 예정이고요. 단위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문제 어떤 단위 계산식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나오고 네, 둘 다 답인 것 같습니다. 둘 다 답인 것 같습니까? 그럼 1점에 0.1점만 뺄까요, 그러면? 그거는 저도 둘 다 답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화요일 날 여러분 생각을 또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왜냐하면 제가 오토매틱하게 계산하도록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룰을 넣어야 되거든요. 수치 같은 경우는.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할 부분이 아마도 6장 MB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 제일 어려워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드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션 리컨비네이션, 커런트 그런 6장에 해당된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프트라든지 디퓨전 같은 부분은 예전에 여러 군데서 배울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되도록이면 반도체 공학에서 배웠던 내용에 초점을 두고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제가 연습 문제로 냈던 부분은 참고로 하기 바라고요. 그 참고한 문제들 가운데 연습 문제가 기초 식에다 대입만 하면 되는 그런 연습 문제들이 있었죠. 보면 그건 얘는 이런 타입으로 수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힌트를 가지기 바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 문제라도 읽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문제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묻는 건지. 보니까 이 문제를 딱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한 시간 15분 만에 풀어라 이런 거를 묻는 것 같진 않다 그러면 의미를 자꾸 생각해서 의미라도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예.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나서 지금 동영상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동영상 하나 남았는 거 이제 그걸 보고 나서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또 질문을 받고 어, 그 내용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한번 동영상 들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궁금했던 것들 말로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써놨다가 어, 오늘 끝나기 전에 그걸 쫙 물어주기 바랍니다. 물어주면 쫙 질문을 쫙 올려놓으면 그 질문에서 제가 오늘 얘기해 주신 오늘 얘기하고 화요일 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화요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대하듯이 다 녹화를 할 거니까 혹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녹화된 거를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이제 직접 라이브로 할 거거든요. 100% 라이브로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은 그래서 녹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라이브 된 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질의응답하고 오늘 나머지 시간과 화요일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이고 출석은 안 해도 좋고 지금도 출석은 참고 자료로만 제가 활용을 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출석에 대한 뭐가 있어서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시험 보면 오늘 녹화한 강의 내용까지입니다. 그리고 녹화 강의에서 다뤘던 부분만 시험에 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녹화 강의에서는 이제 6.1, 뭐 6.2 뭐 돼 있는데 6.5가 교재에는 있던데 6.5가 녹화가 안 돼 있네. 그러면 그거는 일단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험 끝나고 나서 그래도 그 책을 샀는데 그거 안 보고 지나가면 좀 그렇다 싶으면 질문을 해도 좋긴 하고요. 저는 수업 준비를 해놓은 상태지만 동영상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이 시간 내에 다 하기는 불가능하다 해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크로니 페니 모델 같은 경우도 유도하는 거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 있는데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게 양자역학 시간이 될지 원래 4학년에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물성전자에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동영상에 어떤 게 나왔는지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 시험 안 내고요. 시험 안 내고 질문 있으면 또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이제 동영상 마지막 동영상 중간고사 전에 마지막 동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잠깐 얘기를 할까요? 오늘 할 부분은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 등가 회로를 통한 리지스턴스와 디퍼렌셜입니다. 디퍼렌셜 리지스턴스와 그리고 디퓨전 커패시턴스 이것도 디퍼렌셜입니다. 전압 변화에 대해서 차지 변화가 바로 디퍼렌셜 커패시턴스인 거죠. 그리고 디퓨전 리지스턴스는 전압 변화에 대해서 전류 변화에 대해서 전압 변화. 여러분 아마 전자회로 시간에 전자회로 1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전자회로 1 하고 있죠, 지금. 거기 지금 다이오드 배우나요, 지금? 다이오드 배웠어요, 혹시? 그러면 다이오드에서 거기 디퍼렌셜 레지스턴스 나오지 않던가요? 아마도 이런 VT분의 I, 바이어스 전류, 그거 이제 디퍼렌셜 레지스턴스가 나올 텐데, 거기 아마 커패시턴스는 안 배웠을 겁니다. 디퍼렌셜 커패시턴스는 안 배웠죠, 여러분, 거기서. 예, 그 안 나왔는데 우리가 등가 회로라 그랬을 때 그리고 프리퀀시 리스판스라든가 아니면 켰다 껐다 하는 과도 현상에서 C 값이 있는데 그 C가 바로 이 디퓨전 커패시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서는 미소 전압 신호를 가했을 때 미소 전류 변화로부터 미소 미분 저항 디퓨전 리지스턴스입니다. 왜냐하면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전류의 흐름은 마이너리티 캐리어 의 디퓨전 커런트이기 때문에 미분 저항이고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이한 전류로부터 저항이 구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뉴트럴 영역에서 차지가 쭉 양이 떨어집니다. 리콤비네이션에 따라서 그 머저리티 캐리어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줄어드는데 그 뉴트럴 영역에서 차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차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이 미소 전압과 차지량이 같이 변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 게 이제 이 전압을 시누소이달 그러니까 엑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혹은 그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여러분 아마 공업 수학 시간에 혹시 페이서 테크닉이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페이서 미분 방정식 같은 풀 때 페이저 테크닉을 배웠으니까 예, 그 페이저 테크닉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 전기 회로 시간에서도 프리퀀시 리스판스 할 때 이제 그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가정해서 나중에 그거를 골라내는 것을 배웠을 텐데 그 시뉴소이달 가정해서 마이너 캐리어 양도 시뉴소이달 같이 바뀌는 것을 이제 가정해서 그 B로부터 디퓨전 커패시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커패시턴스를 구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 잘못 썼네요. 다이오드 예상한 디퓨저 리지스터 값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고 어쨌든 디퓨저 컴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구한 R과 C를 가지고 다이오드의 AC 시그널 모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자회로 2를 2학기 때 배우죠, 여러분. 네, 전자회로 2를 2학기 때 배울 거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1에서도 이제 정류회로 배울 때 어, 이 DC로 만들 때 맥류, 리플 볼티지 같은 계산할 때 C가 나옵니다. 거기도. 그건 외부 C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군요. 어쨌든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할 때 등가 회로가 있습니다. 그 등가 회로 반도체에서는 컴팩 모델링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 들리진 않지만 따라해보 컴팩 모델링. 한번 채팅창에다가 컴팩 모델이라고 한번 영어로 한번 쳐보겠습니까? 한번 컴팩 모델. 제 발음이 좀 부정하겠지만 컴팩 모델, 컴팩 모델링 해서 반도체에서는 어, 우리 삼성전자나 이렇게 직접 회로 설계나 반도체 소자나 할 때 그 소자의 등가 모델이 뭐냐 할 때 아주 컴팩트한 모델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등가로 이런 회로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이어트 등가회로 PDF 다운받아서 이 동영상을 이게 32분 18초라 되어 있는데요. 이미 시간이 좀 돼가지고 오늘 질의응답 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들으면서 제가 10시 10분까지, 10시 10분까지 하면 이제 조금 시간이 됩니다. 5분 이상 되니까 10시 10분까지 들어보고 질문 같은 거를 채팅창에 쓰거나 그 시간에 토론방에다 쫙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론방에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요 주말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럼 질문을 어디에 하느냐? 토론실의 학생 자료실? 이거는 학생 자료실 말고 여기 강의 Q&A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질문을 시험 공부를 하면서 넣어주고 지금도 공부하면서 글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답을 할 테니까 이번 주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시험이 많을 테니까 혹시 다음 주 시험이 많으면 핵심 되는 것만이라도 골라서 주말에 보고 이제 시간 될 때 사이사이 빈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시 10분까지 동영상을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10시 10분에 다시 보겠습니다. 브릿지 회로라든지 반파 정류 회로, 전파 정류 회로, 그리고 RC, 전자회로에서는 RC 리플 볼티지를 줄여주기 위한 어, 회로 설계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런 할 때 외부 커패시턴스가 아닌 내부 커패시턴스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반도체 소자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안 배웠던 거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엠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으로 익세스 일렉트론과 익세스 홀이 요 소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이제 반도체 공학 1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식을 유도한 것도 그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전자회로 1의 다이오드 파트에 보면 여러분 아마 거기서는 다 유도하지 않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식 이렇다 아이 세츄레이션 돼서 한 거다 될 텐데 그러고 보니 제가 온도 디펜던스 그걸 얘기를 안 했네요. 온도 디펜던스 그 부분은 제가 그거는 따로 제가 약간의 과제처럼 화요일 날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이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쪽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d는 is exponential cavity의 EVA-1다 했을 때 요 is 값이 이제 주어지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고, 거기서 온도 디펜던스가 나오는 거를 캐리어 농도와 도너 그 디퓨전 컨스턴트의 어떤 온도 의존성에 의해서 나온다고 보면, 여러분 그 이 식에서 미분 저항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요 뉴트럴 영역에서 이 그 크로스 섹션 캡처되는 크로스 섹션의 그 B로부터 우리가 커패시턴스라는 거를 이 캐리어 농도로부터 등가회로로 구성한 것과 두 개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이 디퓨전 커패시턴스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그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번에 PN 정션 다이오드하고 그 이 캐리어 농도에 의해서 트랜스포트 되는 거, 드리프트, 디퓨저 이런 하면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땠었습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어땠었죠? 할만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특히 어려운 파트가 어떤 파트였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각자 봤을 때 6장보다 8장, 6장보다 8장이 조금 더 어렵다. 예. 또 여러분 그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 개념 잡는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고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거를 화요일에 하든가 아니면 주말에 지금 6장, 7장 보면서, 예제 문제 8장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는데 8장 문제는 10시, 11시부터 나올 텐데 2장, 5장, 8장, 2번, 5번, 8번, 13번, 16번, 24번, 28번, 35번, 37번, 40번, 50번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시험 범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전체 공부를 할 때 참고하면 좋다는 차원에서 한 거고, 이쪽에서 다 볼 필요는 없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이것도 세 문제만 골라서 이거는 시험 치르기 직전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8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아서 제가 이 중에서 세 문제만 여러분이 골라서, 앞에 있는 세 문제 되겠죠. 세 문제 골라서 시험 치기 전 8시 반에 될지 8시 45분에 될지 그 전에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을 텐데, 의문 많은 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의문 나는 것도 있으면 그 토론방에 올려놓으면 제가 그 나름대로 그 주말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동영상 올려놓던가 아니면 풀이를 올려놓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예, 그 이번 주까지가 중간고사 전에 이제 수업이었고요. 1단계 수업을 마치고 절반을 마치고 평가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